관세 충격으로 정부 267조 지원. 진짜 수혜 업종은 어디? 미국 관세로 한국 기업들 비상인데 정부가 무려 267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수혜를 볼까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긴급 지원책 13조 6천억 원, 그리고 내년까지 총 267조 원 지원 패키지. 그 핵심과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미국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기업 버팀목이 되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금융 확대. 둘째, 업종별 맞춤 지원. 셋째, 수출 다변화 전략입니다. 먼저 정책 금융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산업은행 3조, 수출입은행 6조, 신용기술보증기금 4조 2천억, 중소기업진흥공단 4천억, 합쳐서 13조 6천억 원이 긴급 투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대출 한도가 무려 10배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은 30억에서 300억, 중견기업은 50억에서 500억까지 확대됐습니다. 금리도 인하됐습니다. 즉, 자금난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트이게 하는 조치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맞춤 지원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기업에는 5,700억 원 규모의 핀셋 지원이 들어갑니다. 대출 2차 보전, 원자재 긴급 할당 관세로 원가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또 무역보험 공급도 사상 최대치로 올라갑니다. 256조에서 270조로 확대되고 보험보증료 60% 할인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금융권도 합세합니다. 내년까지 정책금융 172조, 민간금융 95조, 총 267조 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립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금융권이 총력전으로 기업을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그럼 투자자가 봐야 할 포인트는 뭘까요? 첫째, 철강 알루미늄 업종. 맞춤 지원으로 직접적 수혜가 예상됩니다. 둘째, 무역보험 확대 업종. K뷰티, 패션, 푸드 같은 소비재 수출 기업들이 유리해집니다. 셋째, 구조조정 펀드가 투입되는 업종.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주력 산업입니다. 위험 신호가 있다는 뜻이지만 오히려 정부 지원으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CPTPP 가입제 추진. 동남아 중남미로 수출 시장이 넓어질 수 있으니 소비재 기업들이 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패키지는 단순히 돈만 푸는 게 아닙니다. 위기 업종을 살리고 신흥 수출 시장을 열겠다는 전략입니다. 투자자라면 세 가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정부 지원을 직접 받는 업종, 철강과 알루미늄. 둘째, 수출 다변화로 기회가 열릴 업종, K뷰티 푸드 패션. 셋째, 구조조정 펀드가 들어가는 반도체와 2차전지.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대책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다음은 하이닉스 삼성 NA EUV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대 가격이 무려 6천억 원. 이 장비를 누가 먼저 잡느냐에 따라 삼성과 하이닉스 주가가 갈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차세대 D램 전쟁의 핵심 무기, 바로 하이 NA EUV 장비를 두고 벌어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쟁. 그리고 투자자가 봐야 할 시그널까지 짚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용 하이 NA EUV 장비를 공장에 들여놨습니다. 반면 삼성은 연구개발 라인에서 시험 중이죠. 같은 장비를 두고도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럼 이 장비가 뭐길래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하이 NA EUV는 기존 EUV보다 개구수가 40% 더 높습니다. 쉽게 말해 빛을 더 정밀하게 모을 수 있어서 웨이퍼 위에 1.7배 더 미세한 에러를 새길 수 있다는 거죠. 결과가 뭘까요? 웨이퍼 한 장에서 더 많은 칩을 뽑아낼 수 있고 전력 효율과 성능은 올라갑니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수율 경쟁력, 원가 경쟁력이 동시에 확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 기존 EUV가 약 3천억 원인데 하이 NA EUV는 무려 6천억 원. 글로벌 대기업조차 부담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줄을 서야 한다는 얘기죠. 삼성은 2020년 메모리에 EUV를 처음 적용했고 하이닉스는 2021년에 뒤따랐습니다. 이제 하이 NA EUV 시대에는 누가 먼저 안정적으로 양산에 성공하느냐, 바로 이게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특히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초고속 초저전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따라서 이 장비 확보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곧 AI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양산 라인 적용에 성공했습니다. 빠른 상용화라는 점에서 앞서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삼성은 연구개발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안정적으로 다듬은 뒤 대규모로 확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더 주목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의 자금력과 라인 확장 능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누가 먼저 도입했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해서 고객사 신뢰를 얻고 대규모 수주로 이어갈지를 봐야 합니다. AI 서버, 자율주행, 클라우드.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 효율과 속도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하이-NA EUV예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은 단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고 동시에 두 회사의 주가 방향과도 직결된 전쟁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당분간 이 뉴스 흐름을 꼭 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빠른 실행으로 선두에 선 하이닉스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막대한 자본력과 확장력을 가진 삼성이 결국 웃게 될까요? 6천억 원짜리 반도체 장비. SK 하이닉스는 양산, 삼성은 연구 중.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을 잡느냐가 곧 AI 시대의 패권 그리고 주가 향방을 가를 겁니다. 다음은 유럽 장벽들은 한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 수출길이 막히나 했는데? 아니, 오히려 유럽에서 직접 무기를 만든다고요? 한국 방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한화가 폴란드와 손잡고 천무 유도탄을 현지 생산하는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위기와 기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폴란드 최대 방산 기업 WB그룹과 합작법인을 세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순 수출이 아니라 현지 공장 건설, 인력 고용,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풀패키지 전략입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게 바로 호마르케이. 폴란드형 천무의 유도탄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죠. 첫 번째 모델은 사거리 80km급 CGR-80. 우선 폴란드군에 공급하고 이후에는 유럽 수출까지 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화는 이미 천무 발사체 290문을 폴란드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합작은 팔던 무기를 이제 직접 만드는 한 단계 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답은 바로 유럽 방산 블록화입니다. 이유는 무려 243조 원 규모의 SAFE 프로그램을 조성해 회원국이 유럽산 무기만 사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기, 한국산 무기에는 점점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단순 수출만으로는 이제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하면 유럽산 무기로 분류됩니다. 단순 수출을 넘어서 장기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합작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려다 오히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유럽 시장 안에서 신뢰를 쌓고 기술 협력하고 현지 고용까지 창출하면 단순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미사일 시장 규모 자체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약 90조 원이던 시장이 2035년에는 162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한다고 하죠. 이런 커지는 파이를 잡기 위해 지금부터 현지화에 뛰어든 겁니다. 한화 손재일 사장은 말했습니다. 유럽의 방산 블록화가 높아지는 만큼 맞춤형 현지화 전략으로 돌파하겠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동시에 기회를 잡겠다는 선언입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 기업들은 단순 수출을 넘어서 합작, 공동 생산, 현지 고용 같은 전략을 더 자주 꺼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한국 방산의 황금 티켓이 될까요? 아니면 기술 유출 같은 리스크로 이어질까요? 앞으로 이 결과 함께 지켜보시죠. 국가 채무 156% 폭등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채무 156% 폭등 전망. 내세금 연금 투자에 무슨 일이? 40년 뒤 우리나라 빚이 GDP의 156%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낸 세금, 내가 낸 연금, 내 투자 환경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경고음이에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 국가 채무 156%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65년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오릅니다. 왜일까요? 세입은 늘지 않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죠. 이걸 흔히 악어의 입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2%에서 2065년 24.1%, 사실상제 자리입니다. 반면 총 지출 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34.7%로 껑충 뜁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2025년 49%에서 2045년 97%, 2060년 126%, 그리고 2065년에는 무려 156%까지 오릅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선 173%까지 치솟죠. 지난해 출산율이 0.7명,
KDI가 2040년대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본 걸 고려하면 오히려 비관적 전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전망에서는 2060년 채무 비율이 80%였는데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단순 계산법 차이가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기 때문이죠. 2060년 고령화 율전망도 44%로 상향됐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세금 인상. 정부는 결국 세수를 더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연금 삭감 가능성. 지급 시기는 늦어지고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죠. 셋째, 투자 환경 변화. 부채가 커지면 금리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국채 시장 불안으로 투자 자금 흐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도 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구조개혁으로 고령자 여성 고용을 늘리면 채무 비율을 절반 하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제도 개혁 여부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세금과 연금 변수를 고려한 투자 전략. 세후 이익률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둘째, 채무 리스크에 강한 자산. 국채,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 비중을 언제 늘릴지 고민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화수 해업종. 의료, 헬스케어, 실버 산업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분산 투자. 한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국가 채무 156%. 숫자가 아니라 결국 내 지갑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개혁의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